카페 안 테이블에서 한 중년의 남성이 한국 남성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도둑놈이라고 큰 소리를 냅니다. 남성의 딸로 보이는 여성은 화가 난 듯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한국인의 손을 잡고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데요.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아랍인 살마 씨가 제보해 주신 이야기와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랍인 살마라고 합니다. 현재는 한국에 거주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살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었습니다. 저는 외동으로 태어나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특히 아버지께서는 사업을 크게 하고 계셨기 때문에 무엇이든 해주고 싶어 하셨죠. 아랍에서는 딸에게 공부를 많이 시키지 않은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다르셨습니다. 저에게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죠. 아버지는 정말 열린 분이셨습니다. 항상 새로운 관점으로 봐야 사업이 더 확장된다면서 자신의 편견을 깨기 위해 노력하시던 분이었죠. 저는 그 덕분에 변호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전문직은 남자가 많은 편이기도 하고 사회적인 관념 때문에 여자가 많이 도전하지 않죠. 하지만 저는 그 틈에서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변호사가 되어 마주한 현실은 다르더군요. 그래도 버텼습니다. 제 꿈을 지지해줬던 가족들을 위해서라도요. 하지만 갈수록 저의 의지와 다르게 포기하고 싶어지더군요. 변호사라는 직업에 회의감이 들 때쯤 저는 한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랍인이 아닌 한국인이었는데요. 그는 무전취식으로 절도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형법에서는 무전취식이 다른 사람의 재산을 부정적으로 가로챘다고 보기 때문에 절도로 보는데요. 심하게는 구속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더군요. 한국인 지우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화장실을 다녀온 것뿐이며 식당 주인이 자신을 범죄자로 몰아갔다고 하더군요. 다른 테이블에 중국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자신의 지인이 아님에도 그들이 돈을 내지 않았다며 내라고 했다더군요. 그때 당시 지역사회 안에서 동양인의 무전취식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제 지인들이 아는 식당에서도 동양인이 깎아달라고 하거나 무전취식을 해서 꽤 골머리를 앓고 있었거든요. 저는 사실 이 일을 맡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에 지우의 말을 믿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결국 제가 맡게 되었고 저는 열심히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확인해보니 반대편 가게에는 CCTV가 있었고 지우가 묵었던 숙소에서 혼자 여행을 왔다는 정황을 찾았습니다. 그 외에 무전취식이 아니라는 증거가 많이 있더군요. 지우에게 유리한 증거를 찾아가면서 그의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의뢰인에 대해 알아야 변호하기가 유리하니까요. 그는 어린 시절 어머니와 둘이서 살았더군요. 어머니가 많이 아프셨기에 가장의 역할을 자신이 해왔다고 했습니다.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일을 시작했다더군요. 그가 성인이 되면 상황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했습니다. 품을 정리하던 도중 몸이 아파서 음식을 잘 드시지 못하던 어머니가 세상의 모든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던 말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자신이 그 꿈을 이뤄야겠다고 생각했다더군요. 그러면서 언젠가 자신만의 퓨전 음식점을 만들어서 여러 나라 음식을 한국인들이 먹게 해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맛있다고 소문난 그 식당까지 가게 된 것이었죠. 그 외에도 여러 이야기를 들으며 알게 된 것은 제가 봤던 모든 사람 중에서 바르고 착한 사람이라는 사실이었죠. 그러면 안 되는 걸 알았지만 호감도 같이 쌓여갔습니다. 재판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증거가 많이 모이기도 했고 정황상 확실히 그는 범인이 아니었죠. 무혐의로 재판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식당 주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봅니다. 동양인들은 문제라면서 화를 내더군요. 저는 그에게 동양인에 대한 편견이 너무 심하다며 웃었죠. 식당 주인도 기분 나쁘게 웃고는 가버렸죠. 지우는 저에게 몇 번이나 감사하다고 하더군요. 죄를 지은 게 아니라서 무혐의를 받은 건데 말이죠. 지우가 화장실을 간다기에 동료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다시 돌아왔을 때 지우가 누군가와 언성을 높이고 있더군요. 자세히 들어보니 식당 주인과 상대 측 변호사가 제가 여자인 것을 재판장에서 이용한 모양이라고 상스러운 농담을 주고받았던 듯 했습니다. 지우는 우연히 그것을 듣고 저 대신 화를 내준 모양이더군요. 저는 혹시 몰라 그 상황을 녹음했고 그들에게 가서 뭐 하는 거냐고 물었죠. 그러자 상대 측 변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제 의뢰인이 먼저 소리를 질렀다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저는 녹음 내용을 들려줬고
그들은 재빠르게 저희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지우는 자신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 같다며 정말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대신 화내줘서 감사하다며 끝난 김에 같이 식사하는 거 어떠냐고 했죠. 그는 망설이는 듯 했으나 좋다고 하더군요. 그날 저녁 저는 그에게 호감을 표시했고 몇 번의 데이트 후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지우는 확실히 아랍 남자와는 달랐습니다. 말도 상냥하고 공감도 잘해주었거든요. 제가 일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다면서 포기하지 말라고 응원까지 해줬죠. 저는 그의 응원에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티가 났는지 아버지가 어느 날 물어보시더군요. 요즘은 힘들지 않은지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다고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유연애를 선호하지 않으셨거든요. 아버지가 소개해준 남자와 언젠가 결혼하기를 바라는 걸 알고 있기에 제 연애에 어떻게 반응하실지 감이 안 잡혔거든요. 저는 언젠가 알게 될 터이니 아버지에게 사귀는 남자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아버지는 생각 외로 순순히 남자를 보여달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한 카페에서 약속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도 온다는 것을 말렸죠. 갑자기 온 가족이 모이면 지우가 긴장할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와 제가 먼저 카페에 도착해 앉아 있었죠. 아버지와 둘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우가 멀리서 걸어오더군요. 제가 손을 흔들며 지우를 부르자 아버지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손가락질하더니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동양인은 안 된다고 말이죠. 저는 당황해서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편견이 가득한 모습을 보여줄지 몰랐거든요. 아버지는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지인 중에 식당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우가 범인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재판에서 싸웠던 그 식당 주인이 아버지의 지인이더군요. 저와 아버지는 각자의 지인에 대해 물어보거나 궁금해하지 않았기에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평소에 아버지가 맞을까 싶을 정도로 자신이 생각하는 동양인에 대해 늘어놓더군요. 동양인은 식당 자리도 지저분하게 사용하고 먹고 나서 돈도 안 내고 간다면서 정말 예의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우가 맞은편에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편견의 말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지우가 범인이라고 단언하는 말을 다시 하시더군요. 아버지는 지우가 못 알아들을 줄 알았나 보더군요. 일부러 아랍어를 썼거든요. 하지만 지우는 아랍 음식에 관심이 많아서 능통하게는 못해도 아랍어를 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우는 못 알아듣는 척 가만히 있더군요. 저는 화가 나서 한 번도 대든 적이 없는 아버지에게 실망이라며 지우의 손을 잡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편견을 깨야 한다고 알려주셨던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시니 가르침과 다른 태도에 더 화가 났습니다. 저는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걱정하실 거라며 저에게 집으로 들어가길 제안했으나 한국으로 가는 지우를 따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우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데 괜찮냐고 물었고 저는 지우와 함께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우 또한 저를 위해서 무엇이든 할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도착한 한국에서의 삶은 정신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즐거웠죠. 지우와 함께하는 것이라면 어떤 일도 다 행복하게 느껴지더군요. 하루는 1시간처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번호로 저에게 연락이 오더군요. 무슨 번호인가 싶어 받아보니 바로 아버지였어요. 제가 1년 가까이 연락이 없으니 다른 번호로 전화를 하신 거더군요. 아버지는 저에게 어디냐고 물으며 주소를 불러주기를 바라셨습니다. 지우는 언젠가는 일어날 일이라며 주소를 알려드리라고 하더군요. 저는 탐탁지 않았지만 강원도에 있는 감자골을 알려드렸죠. 아버지는 그 주에 바로 도착하셨습니다. 바쁜 일은 어떻게 제쳐두고 오신 건지 신기할 따름이더군요. 아버지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이런 시골에서 사냐며 개발도 안 된 이런 곳이 뭐가 좋냐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집의 외관을 보시고는 곧 허물어지는 거 아니냐는 말도 하셨습니다. 지우의 집은 옛날 한옥을 리모델링했으나 거까지는 일부러 신경 쓰지 않은 집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집으로 들어가라면서 문을 열어주자 아까처럼 안 좋은 말을 퍼붓지 못하고 가만히 안을 둘러보셨습니다. 제가 욕심쟁이라서 남들이 가지고 있는 가구는 무조건 다 있어야 했기에 집에는 좋은 가전들이 가득했거든요. 아버지는 밖과 안이 다르다며 헛기침을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갑자기 배가 고프다고 하셨습니다. 아마 음식으로 트집 잡으려던 거였겠죠. 아버지를 데리고 간 곳은 지우와 함께 개업한 식당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깜짝 놀라더군요. 무슨 식당이 줄을 서서 먹냐면서요.
저희 식당인지 모르고 다른 곳에서 먹자고 하자 지우는 괜찮다며 안으로 들어가자 했습니다. 예약해둔 좌석에 아버지와 앉고 저희가 아는 식당이라고 하자 아버지는 식당을 둘러보시더군요. 깔끔하다고 하시면서 식사를 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지우와 제가 안 좋게 사는 것은 아닐까 늘 맘을 졸이셨지만 자존심 때문에 연락을 이제야 했다고 하시더군요. 지우에게 미안하다고도 했습니다. 자신의 편견으로 인해 너무 저와 지우를 괴롭게 한 것 같다면서 사위로 인정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지우도 눈물을 흘리더군요. 자신에게 없던 가족이 드디어 생겼다면서요. 아버지가 음식 맛을 보시고는 고향에 와서 식당을 해보는 것이 어떠냐고 하셨지만 저희는 한국이 좋아 여전히 강원도에서 사는 중이랍니다. 지금까지 살마씨가 보내주신 사연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클립 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